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 정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암시적 판결 요청서에 대한 보충 서한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는 5년간 지속된 XRP 소송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레스 판사가 이전 요청을 절차적 문제로 기각한 이후 리플이 더욱 강화된 논리로 재도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보충 서한에 담긴 핵심 논리들과 그 의미, 암시적 판결 승인 시 XRP에 미칠 파급 효과, 토레스 판사의 판결 전망, 그리고 XRP ETF 승인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공동으로 제출한 암시적 판결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보충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토레스 판사가 지난 5월 15일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이전 요청을 기각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 리플은 이번 소송을 빠르게 종결짓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제임스 필란에 따르면 리플은 6월 17일 토레스 판사에게 암시적 판결 공동 신청을 지지하는 보충 서한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단순한 재신청이 아니라 이전 기각 사유였던 연방 민사소송 규칙 60조의 예외적 상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리플과 SEC가 2차 순회법원에도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며 8월 15일까지 항소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측이 지방법원의 암시적 판결 결정을 기다리며 소송 종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보충 서한에서 리플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강화했는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리플의 전략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서한에서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증권법에 따른 리플의 법적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지 명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리플은 향후에도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금지 명령 해제를 통해 리플의 특혜를 제공한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논리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리플은 암시적 판결이 승인되더라도 이것이 법원의 실질적 판결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제 조치만을 조정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플은 요약 판결 명령 자체는 변경하지 않으며 이 명령은 양 당사자에게 계속 구속력을 가지고 다른 법원들에게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오직 이번 리플 대 SEC 사건에서 부여된 구제 조치만을 수정해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벌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리플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을 미리 차단하고, 동시에 법원의 권위와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은 SEC와의 합의안이 단순한 타협이 아닌 항소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까지 고려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법원 리소스를 소모하며 이어져 온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 법원과 양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리플은 당사자들의 제한된 해결책이 2차 순회법원의 자원을 보존하여 항소 결정을 내릴 필요를 없애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절차에 대한 어떤 요구도 무용지물로 만들며 오랜 기간 지속된 XRP 소송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리플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소송의 항소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암시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효율성과 자원 절약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으로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논리 구조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이 이미 4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막대한 사법 자원이 소모되었고 양측 모두 상당한 법적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 접근이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리플 같은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규제 이슈와 법적 진전들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고 지나가면 절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SEC 소송과 규제 변화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XRP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규제 리스크 분석, 법원 판결 전망, 그리고 다음 급등 구간 포착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심층 자료들과 실전 트레이딩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리플은 또 하나의 논리로 SEC가 최근 몇몇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소송을 철회한 전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리플에 대한 소송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암호화폐 감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료했고 중국 기업과 저스틴 선에 대한 민사 사기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SEC 대행 의장 마크 우에다가 1월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발표한 이후 협상을 통한 암호화폐 해결책을 향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를 언급하며 합의가 다른 업계 참여자들과 공정하고 비교 가능한 기반 위에 회사를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리플은 자발적으로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기여를 무시한 채 장기간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리플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환경 변화와 SEC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 전략적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협정에 의한 특정 암호화폐 집행 조치들의 SEC 기각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논리로 평가됩니다. 현재 리플과 SEC는 항소 법원에도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며 8월 15일까지 일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조만간 해당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번 보충 서한이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 16일자 제출 서류에 따르면 SEC는 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소 8월 15일까지 항소를 보류하고 다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리플과 SEC가 장기간 지속된 사건의 결과를 재편할 수 있는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양측은 사건을 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종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거래에 따르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어든 벌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은 리플에게 반환됩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XRP 소송의 실질적 종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ETF 승인 가능성과 시장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향후 진행 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는데, 먼저 리플과 SEC가 올바른 법적 절차로 새로운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이 암시적 판결에 동의하면 항소법원의 사건을 토레스 판사에게 되돌려보내 합의된 구제 조치를 승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레스 판사의 암시적 판결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보충 서한이 이전 기각 사유를 충분히 해소했는지, 그리고 판사가 리플의 논리를 받아들일지가 핵심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암시적 판결 승인 시 XRP ETF 승인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ETF 승인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XRP가 명확한 비증권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리플의 ODR 서비스와 국제 송금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이달 14일 이달 65센트에서 17일 이달 30센트로 하락했지만, 이는 토레스 판사의 이전 기각 결정에 따른 일시적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엘더로티는 법원 명령의 어떤 내용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분류나 리플의 최근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순전히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현재 5년간 지속된 SEC 소송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충 서한의 세 가지 핵심 논리가 토레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XRP는 완전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ETF 승인, 기관 투자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활용이라는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복잡한 법적 상황과 규제 변화들,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규제 변화 분석은 물론 법원 판결 전망과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암호화폐 투자 시점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리플의 암시적 판결, 요청 보충 서한과 XRP 소송 종결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